네, 그럼 관련 내용 여야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장가희 기자. 이 전당대회가 공식 선거전 돌입하면서 후보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당권주들 일제히 보수 톱바 친 영남 당심작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요, 21일에 경북을 찾아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죠. 자, 어제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났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도 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긴 하지만 이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와 만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홍준표 시장 측에서 거절 의사를 먼저 밝혔고 또 이철우 지사는 일정상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남을 미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지고요. 또 내일은 부산을 방문해서 영남권 표심을 계속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국민의힘 당 원로격이어서 다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표를 좀 달라 이렇게 어필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한 전 위원장만 만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25일 날 오지 마라.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은 좀 불발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자, 홍 시장이 이렇게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좀 멀리하는 것. 현재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좀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홍 시장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왔어요. 예.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아마 당원들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내는 방법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본인의 재량이지만 메시지 내는 방법이 지금 당원들한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만나서 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안 만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당원들 입장에서 조금 곤란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조율 과정이 전 좀 궁금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주변에 어떤 조율 과정을 제3자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제3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신뢰죠.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결례다. 그렇죠. 그런 방법상에 혹시나 예의에 어긋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홍 시장이 저렇게 이제 지금은 갑의 입장이잖아요. 예. 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홍 시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조금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두 번 더 청하는 게 어떨까. 공개적으로도 청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 너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만나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유머스럽게 더 청하는 것이 당원들이 볼 때 조금 더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걸 보는 당원들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너무 두 분이 이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 엄숙하다. 그리고 약간 민주당과의 어떤 이 협의 내지 정책 관련된 대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메시지 내는 건 좋지만 서로 간에 메시지를 낸 거죠, 지금. 그렇지만 메시지 내는 방식과 형식과 톤이 조금 더 부드럽고 축제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당의 어른이니까 숙이고 가면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도 그런 취지가 있어요. 예. 설득하고 하겠다. 그럼 설득하는 대상이 민주당도 설득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설득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왜 굳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약간의 본인이 이제 확인했을 수는 있죠. 이거는 번복의 여지가 없다. 그러더라도 조금 더 메시지를 내는 모습이 좀 당원들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상대당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 내부에서 결속을 다져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김주호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좀 전에 얘기 들었지만 이상한 애라고 표현하는데, 이상한 애라고 표현할 정도면 서로 만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건 뭐 이상한 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치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한 언행이다. 저도 윤기찬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시까지 내려가셔서 정말 읍소하고 만약 문전박대를 당한다면 뭔가 TK 유권자들한테 더 짠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압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홍 시장님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을 총선 직후부터 계속 약간 좀 제가 생각해 저급하다 할 정도로 네거티브를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대표로 선출된다면 홍 시장이 1등 공신입니다. 홍 시장이 정말 지렁이를 패서 뱀을 만든다는 어휘가 있듯이 네. 때려가지고 정말 언론의 관심도 받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서 정말 그 문전박대를 당해도 선물이라도 사서 나중에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선물로 소정의. 마음의 선물이요? 예, 그런 예. 생각이 들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서로 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내가 높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소위 저희가 오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위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분들의 의사가 당원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당원들 의사에 반영되기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절실했으면 내려가겠죠. 네. 판세가 만약에 불리했다 그러면 내려가서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말씀 주신 대로 찾아가서 거절했지만 한번 제가 꼭 뵙고 싶어도 왔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당원들 입장에서 일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이제 예단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다목적 포석이다. 표를 얻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홍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라 이런 의견을 내주셨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어제죠. 오늘 나온 신문에 한 언론사 인터뷰했는데 자,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어떤 식사 자리죠. 오찬장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가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전 위원장? 네, 이 총선 이후에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공개적인 장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한 전 위원장이 오찬을 거부한 데 대해서 당시에는 한 전 위원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비대위원들과는 또 만나는 등 행보를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더욱 증폭시켰는데 이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의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김지호 부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이 현 전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 만났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유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어떤 분이 안 풀려서 만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낙선한 후보를 위해서라도 예의상이라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위로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인 한동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여기에 인사정보검증당도 맡기면서 힘을 많이 실어줬고 총선 지휘권이 있는 여당 대표까지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의리가 없고 정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둘 중에 한 위원장이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니까 네. 저 이유가 맞겠죠. 그런데 네. 제가 예상했던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여러 건강상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것이 정말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앞으로 본인의 정책 행보 이게 정해지면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당시에 이미 본인은 정치 행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문구 중에 만약에 국민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인할까 봐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만남을. 예.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는 어떤 의미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그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를 내가 못 고쳤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졌는데 예. 이것을 고쳤다라는 오인을 국민께 줄 것 같아서 못 갔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정 관계라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방법인 것이고 실제는 올바른 정책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정관계 설정에 대해서 너무 포커싱을 두게끔 여러 가지 말씀을 저렇게 하시게 되면 네. 저는 저것도 본인의 선거 전략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득표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저는 조금 말씀을 좀 실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한전희 위원장이 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 보좌진 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오찬을 가졌는데 자신의 이 게임 취향, 이 컴퓨터 게임이죠. 게임 취향을 얘기했는데 이 발언이 또 화제입니다. 뭐냐면 이 삼국지 게임을 맹회 캐릭터로 즐긴다 이런 얘기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저는 삼국지에 예. 게임을 사실 안 하는데 조금 찾아봤어요. 예. 삼국지 게임이 뭐 버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버전별로 맹회의 그 전투력 지수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버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맹회의 캐릭터는 이제 약간의 연희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입힌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오찬장의 참석 대상이 젊은 층이라는 거. 예.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과의 말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찾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어제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날 공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쭉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생활이 같아, 생각이 같아 이런 것들을 같은 세대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은연중으로 그러니까 화제뿐만 아니고 본인이 삶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맹해의 캐릭터와 본인 캐릭터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저는 이거 여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런가요? 본인은 맹해의 캐릭터가 달라요. 맹해이라는 부분은 뭐 지금 베트남 사람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사실은 어쨌든 맹획은 변두리 사람이고 좀 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 일단 주류예요.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또 당의 어떤 개선을 끌었기 때문에 선거 총괄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인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따라서 맹획과의 캐릭터 일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